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지수함수죠. 지수함수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겠네. 증가함수인데 이제 y축 방향으로 n만큼 내린 거. 그래도 증가함수인 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증가함수랑 역함수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에 큰 값을 gn이라 하자. 라 했어. 자, 그럼 이거는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보통 이게 증가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자, 정근선이 이렇게 밑에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n 해가지고 증가함수 그려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y는 x래. 이 로감 뭐라 해야 되냐? 저 역함수를 그리게 됐을 때 생기는 교점 있죠. 그 생기는 교점 우리가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뭘 그려야 돼? 이렇게 y는 x를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맞나요? 이렇게 그렸을 때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생기는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생기는 교점이 y는 x 위에 있잖아. y는 x 위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 뭐로 보겠다. 이 원함수 f랑 y는 x의 교점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자, 첫 번째 교점은 어디 생겨? 3, 4분면에 생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교점은 무조건 어디? 여기 1, 4분면에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제 두 점의 x좌표 중에 큰 값을 gn이라 했기 때문에 gn이 현재 어디야? 여기에 x좌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 자, 여기가 지금 정확히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시를 만약에 이 gn 값이 한 뭐 3.3 뭐 이렇게 나왔다 쳐봐요. 응? 그러면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를 hn이라 한다 했잖아. 그치? 자연수 k거든요. 그러면 이 3.3을 사이에 두고 있는 자연수는, 연속된 자연수는 뭐가 있어? 3, 4가 있지. 3, 4.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3이 되는 거야. 3.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그때는 뭐야? hn 값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맞나요? 응? 야, 결국 이 3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gn이 3.3일 때 hn이 3이라는 얘기는 3.3이 정수 3과 4 사이에 있는 3.xx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hn이라는 값은 gn이라는 값의 무슨 부분이다? 정수 부분이라고 정의해도 괜찮겠어요? 정수 부분? 응? 야, 여기가 4.3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k가 4가 되겠죠. 4. 딱 소수 부분만 버리고 남은 정수 부분 있죠? 이게 4로 정의되는 거야, 이때는요. 교점의 x좌표 값이 만약에 4.3이면 4다 이렇게 정의하겠다고. 그러니까 정수 부분으로 생각하겠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HN은 앞으로 저 생기는 교점의 x좌표의 정수 부분으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알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줄여놓고 이렇게 기본 일단 정보고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보려고 그래 이제. 완전 정확하게. 그래도 뭐 다를 건 없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점근선은 이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겠죠.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 특히 y절편은 어떻게 되냐면 f0이 1 빼기 n이잖아. 그치? 여전히 0보다 작아요. 맞죠? 그쵸? 여전히 0보다 작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알겠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y는 x 긋는다 했죠? y는 x를 이거 슉 그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y는 x를 슉 이렇게 그었어. 자, 생기는 교점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교점의 x좌표를 똑같이 아까처럼 gn이라 한다 했어. gn 맞지? 그렇지? 이게 gn. 처음에는 일단 얘가 정확히 어떤 값을 갖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모르겠으면 항상 팁이지만 예시를 들어보래서 예시. 지금 n이 2 이상의 자연수고 100 이하의 n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맨 처음으로 첫 번째 n이 2일 때를 먼저 구해보려고 그래. n이 2일 때. n이 2일 때
G2는 어떻게 되며 G2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H2 값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G2 구하고 H2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 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보통? 3의 x제곱 마이너스 n이랑 y는 xy 교점이니까 이 둘을 연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n이 2인 경우이기 때문에 3의 x제곱 마이너스 2는 x를 풀어내야 돼. 그치? 근데 당연히 좌변은 지수 쪽이고 우변은 그냥 1차 함수일 뿐이기 때문에 얘네를 연립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린 값으로 찾아야 돼. 어린 값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등식이 성립하게끔 하는 x값 찾기가 조금 쉽네요. 어떤 거 대입하면 될까? x에다가 어떤 거 대입하면 딱 좌변과 우변이 딱 비슷해질까? 1 아닐까? 1? 그쵸 그쵸. x가 1인 경우야. 그래서 그냥 x가 1일 때는 1,1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gn이 아니라 여기가 g2였다면 g2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나요? 됐어? 자 그럼 h2는 뭐라 했지 내가? g2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이라 했지 그치? 근데 g2가 얼마였어 지금 n이 2일 때는? 1이었잖아 그치? 아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다?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h2는 1이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n값을 늘려볼 건데 두 번째 n이 3일 때 뭐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자 n이 3, 4 이렇게 볼 거잖아. 그 말은 n값을 조금씩 키워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쵸? 자 n값을 조금씩 키워보겠다는 말인데 내가 이거를 조금만 줄여볼게. 조금만 줄여가지고 이렇게 옮겨놓고 자 지금 얘가 현재 딱 얼마? 얘가 1,1인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 이때가 n이 2인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n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기 있는 요 함수가 점점 더 위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점근선은 마이너스 n이잖아. n값이 크면 클수록 점근선 값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결국엔 함수도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앉게 되는 거야. 그치? 맞나요? 여기다 y는 x를 조금만 더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을게. 자 그러면 함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만나는 y는 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도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증가하겠죠 그쵸?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갈 거야 이렇게. 그치? x좌표가 점점 커지겠죠 그쵸? 나는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방금 전에 여기가 딱 얼마였어? 1이었죠 1 그치? 그리고 이 hn이 gn의 정수 부분이라 했잖아 정수 부분. 그래서 나는 뭘 볼 거냐면 여기 생기는 교점 x좌표가 여기 1이었으면 그 다음 2가 되는 곳에 그 좌표는 어디인가? 2가 되는 곳의 좌표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이 3의 x제곱 마이너스 n이랑 x랑 2,2에서 만날 때의 n값은 얼마인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뭐라고? 다시 지수함수랑 지금 요 y는 x가 2,2에서 만날 때의 n값이 얼마일까를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확인해보는 이유는 잠시 후에 나와요. 봐봐. 자 그러면 2,2를 요 3의 x제곱 마이너스 n은 x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9 빼기 n은 얼마? 2를 대입하면 2가 되겠죠. 2가 되면서 n이 얼마가 돼? 7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아 그러면 이때가 얼마다? n이 7일 때다라는 거야. 맞나요? 그 말은 즉슨 n이 7일 때는 g7이 얼마다? g7이 x좌표 중에 큰 값, 요 교점 x좌표니까 2가 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h7도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이걸 구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2가 되게 하는 n값 7을 구했잖아. 그러면 2와 7 사이에 있는 n값 있죠? 예를 들어 3, 4, 5, 6, 7 이런 애들은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함수가 2랑 7 사이에 있는 이 n값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사이에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그려질 거야. 그러면 y는 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당연히 1과 2 사이에 위치할 거야. 1과 2 사이. 어때? 괜찮지 않아?
1과 2 사이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G3이든 G4든 어디까지? G6까지, 그치? G6까지는 전부 다 저 교점의 x좌표들이 1.x가 된다는 얘기. 1.x. 그 말은 무슨 말? H3, H4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H6까지는 얘의 정수 부분을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1, 1이 안 봐도 되잖아. n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안 봐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1,1을 지날 때가 언제였어? n 값이 2였을 때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gn 값이 얼마였어? gn 값이 1이었어, 그치? 맞죠? 우리 2,2를 지날 때는 n 값이 얼마였어? 7이었지, 그치? 그때는 gn 값이 얼마였어? 2였잖아. 3,3을 지날 때 n 값도 구해보겠다고요. 자, 그럼 이제 구해보면 결국엔 우리가 3의 x제곱 마이너스 n은 x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3,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 즉 얼마? 이제 이거를 1번, 2번, 3번이라 해볼까? 3번 3을 대입을 하면은 27 빼기 n은 3이 되면서 이때는 n이 얼마다? 24가 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 n이 24일 때부터는 딱 gn 값이 얼마로 바뀐다? 3일 때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번째로 4,4에서 만날 때 또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4번 4를 대입하는 거예요. 3의 4제곱 81 빼기 n은 4다 하면 n이 얼마? 77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스탑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 그럼 이때는 결국에는 hn 값 있죠? hn 값은 결국 이 gn의 정수 부분이니까 얘는 1.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2, 3,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n이 이제 2와 7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얼마다? 1이다. 왜? 정수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gn 값이 1.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7과 24 사이에 있는 수들은 2.x가 되기 때문에 hn 값은 2가 될 거 아니에요. 24와 77 사이에 있는 수는 3.x니까 3이 될 거고요. 알겠나요?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결국에는 n이 2부터 어디까지? 딱 6까지일 때는 hn 값이 얼마다? 1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n이 7부터 어디까지? 24 직전이 23까지는 hn이 얼마다? 2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n이 24일 때부터 어디까지? 76일 때까지는 hn이 얼마다? 3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n이 지금 100이하기 때문에 좀 더 구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5,5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여기다 해볼까요? 다섯 번째. x에다가, 여기 있는 x에다가 5를 대입하는 거 맞죠? 그죠? 5를 대입하면 233은 빼기 n은 얼마? 5다 해가지고 n이 무려 얼마가 나와? 238이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n이 238일 때다. 그럼 그때는 gn 값이 5가 된다. 그리고 그때 hn 값은 정수부이기 때문에 5가 된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얘가 4.x이기 때문에 이때는 4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n이 77일 때부터 100일 때까지는 무조건 hn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얘기야. 4.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나요? 자,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볼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제 이 hn 값이 hn 플러스 1보다 작아지는 그 n 값의 모든 n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지금 보니까 n이 2부터 6일 때까지는 hn이 계속 1로 유지가 되다가 최초로 n이 7이 될 때 hn이 2로 바뀌죠. 그리고 7이 될 때부터 7, 8, 9, 10,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23까지는 계속 hn 값이 똑같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h2는 h3 해가지고 가다가 h6에서 갑자기 h7이 더 커진다 이거지. 그리고 또 계속 당분간 또 같아요. 갔다가 또 어디까지 같아? h23까지 갔지.
그치? 그리고 H24에서 커지는 거야 이게. 쭉쭉쭉쭉 가겠죠. 아, 결국 이걸 만족시키는 N은 일단 처음 어디? 이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N이 얼마일 때야? N이 6일 때 6 대입하면 여기가 7이 되겠죠? 이때 딱 바뀌는 거지. 이때 H6이 H7보다 딱 작잖아요. 그쵸? 그 이후로는 갔다가 또 어디서 또 바뀌어. 이때 또 바뀌죠. 그쵸? 이때는 N이 얼마일 때야? 23일 때지. 그치?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아, 이 HN 값이 변화할 때의 N 값이 이 식을 만족하는 N 값이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럼 이 식 만족하는 N 값은 이제 얼마들이 있겠어. 밑에서 좀 넘겨 쓸게요. N이 6일 때 우리가 이제 바뀐다는 걸 확인했지. 또 23일 때 바뀐다는 걸 확인했지. 그럼 또 언제겠어요? 언제 또 바뀌어? 여기 보여? 여기 바뀌는 거? 여기? H76이 3이고 H77이 이제 4로 바뀌잖아. 아, 76일 때 바뀌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4를 유지하겠구나. HN 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는 건 딱 3개뿐이 없습니다. 결국 얘는 그 바뀌는 경계선이 어디냐를 묻는 문제였던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정답 한번 구해볼까요? 다 더하면 정답이죠? 29 더하기 76 해볼까? 그럼 105가 정답일 것 같은데 보기 있나요? 아, 있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